이거 영상 꺼지면 얘기해줘야 돼, 창호야. 왜냐면 오늘 결석생이 있어가지고 영상 이거 끊어지면 나 죽여버린다고 했거든, 그 결석생이. 알겠지? 체크 좀 해줘. 중간중간. 오케이. 자, 1번에 자, 여기 육각형이 나와 있네요. 뭐 정육각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이고. 자, 그랬을 때 뭐 대각선들 연결되어 있고, 야, 이게 그림이 이상해 보이지만 정육각형이야. 알겠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 자, D2라는 벡터와 같은 벡터를 찾으래요. 우리 벡터는 시점, 종점 중요하다고 했냐? 서로 갖다 체크할 때? 아니죠. 그래서 D2랑 같은 벡터는 얘들아 몇 개 보여? 얘 빼고? 3개 보여야 돼요. 하나, 둘, 셋. 요거 다 같은 벡터들이다.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뭐라고 써야 돼? BA 벡터, 뭐 CO 벡터, OF 벡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요. 어때요? 2번. 야, BF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래. BF가 누군데? 얘야. 맞죠? 얘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게 뭐 있을까?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인데 방향 반대. 이거 일단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FB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그을 수 있는 벡터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 그래서 이 C라는 벡터도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죠. 괜찮을까? 자, B 벡터의 크기 얼마니 얘들아? 크기라는 건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요 길이 얼마? 2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정삼각형들이라 다 변의 길이 1입니다. 그거 2배니까 3번의 답은 2가 될 거고요. 자, A2의 길이도 구해달래 얘들아. A2는 요렇게 생겼네. 요건 얼마일까? 어떻게 알아? 정삼각형? 그냥 이렇게 뭐 선만 그어봐도 피타고라스만 만들어봐도 눈에 보이시겠죠? 이거 1이고 얘는 얼만데 그러면? 다시 얘들아 4번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 길이 구하는 거다. 그쵸? 얘가 왜 루트 3이에요? 박현? 정삼각형 다 쪼개서 높이 2개 더한 걸로. 아, 그렇게 봤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그래도 대수라는 걸 배운 사람으로서, 그쵸? 요게 1이고, 얘가 1이고, 얘들아, 이게 60도면, 이 오른쪽은 몇 도죠? 120도겠죠?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겠지, 코사인 법칙. 이해 갈까? 그래서 뭐 얘를 파란색을 A라고 한다면 A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배 1의 코사인 120은 외우자 했죠?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루트 3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괜찮을까요? 됐죠? 네. 자, 2번 넘어가서 뭐야? 침 뱉은 거야? 자, A, B, C라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우리가 AB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칭했고요. AD 벡터를 스몰 c 벡터, 그리고 AC 벡터를 스몰 b 벡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야, BD는 뭐 그냥 해봅시다. BD는 뭐냐, BD? BD는 어떤 벡터라고 얘기해야 되더라? 우리 연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치? BD는 뭐예요? 잘 생각해. 얘에서 출발해서 얘한테 가는 거니까 가는 경로를 검색해보면 돼, 얘들아. 알겠죠? A의 반대 방향 그리고 C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반대 방향에 C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C-A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것도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괜찮을까? 네. 자, 그럼 1번 답. BC는 뭐니, 얘들아? BC 1번이 아니죠. 미안해요. 기억. 네, BC라는 벡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똑같은 거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C 벡터 참. 자, CA라는 벡터는 어때요? B의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쓰시면 되니까 참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CD 벡터는 뭐니 얘들아?
네, CD 벡터는 A 벡터의 정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A 벡터 써야 돼서 디귿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는 완전 기본이라서 쉽습니다. 옆에 있는 3, 4번 빠르게 좀 써봅시다. 네, 자 3번에 1번은 뭐니? 답만 체크할 겁니다. 똑같아서. 3번에 1번은 뭡니까? C 벡터. 2번은 뭐고요? 마이너스 A 벡터. 3번은요? 마이너스 B 벡터. 4번은 네, 마이너스 C 벡터. 자, 4-1번. 이거는 뭐 말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적어야겠네요. 4-1번은 BO 벡터, OE 벡터, CD 벡터. 3개 찾으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몇 개니? 네, 4개 찾았으면 잘 찾았습니다. BA, CO, OF, DE까지. 자, 3번은요. B2의 크기 얼마? 4. 뭐 얘는 쉬운 것만 나와 있네요.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거기 뭐 모는 종이에 그릴 건 아니고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A라는 놈 그리시고요. A 벡터.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를 이어서 붙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는 뭐였지, 얘들아? 이렇게 연결한 게 A 더하기 B 벡터 삼각형법이라는 놈이었었죠? 괜찮을까? 네. 뭐 2번은 똑같으니까 굳이 안 할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지? 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A 벡터 그리고 이어서 B 벡터 그리면 이 전체가 바로 A 더하기 B 벡터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6번. 자, 1번에 A, B, C, D, D, B, C. 자, 유빈아 뭐 찾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알겠죠? 내가 A에서 B 갔다가 그럼 현재 B에 있으니까 그 다음은 B에서 C로 가고 그럼 C를 갔다가 D를 도착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3단론법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A를 출발해서 D에 도착하는 벡터가 되겠구나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됐니? 네. 2번은요? 혜린아 뭐냐? 그럼 뭐에서 출발해야 돼? 2번은? 한 번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웬만하면 알겠죠? 그래서 P에서 출발해서 그럼 Q 갔다가 QR, RS 마지막 T에 도착하더라. P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7, 8번 빠르게 합시다. 네, 자, 7-1번은 뭐냐? 7-1번? 건아 뭐야 7-1번? 네, BA 벡터. 2번은요? 계속하면 되거나. A2 벡터. 3번은요? 자, AA 벡터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쵸? 화살표가 아니지. 그래서 그럴 땐 0벡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숫자 0 써서 0벡터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8번은 요 A 벡터, B 벡터를 활용해서 다음을 표기하래요. 첫 번째 B5 벡터. 자, 요거 해달래. 어떻게 되냐? 요거 B에서 O로 가는 건데 얘들아 내가 갈 수 있는 방향 A, B를 활용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얘 아니면 요놈 활용할 수 있는 화살표야. 내가 여기 도착하는데 O까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B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을 갈 때. 이해 갔어? 그래서 내가 B에서 O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거 가도 돼. 아래로 갈 수 있죠? 아랫방향으로 간 다음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돼? C에서 O로 가면 되잖아. C에서 O가 뭐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해 갈까? 그래서 B에서 O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1번 B 벡터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두 번째 2,5를 가래요 얘들아. 2,5. 2,5는 요 방향이거든 얘들아. 그럼 바로 갈 수가 없잖아 나한테. 그치?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2에서 5 가려면? 네, 일단 B로 가고 B로 간다고? 마이너스 B로 가고, 그치?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되죠. A 벡터로. 이해갈까? 그래서 뭐 A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가요? 자, 마지막 FD 벡터. FD 요거 가래 얘들아.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게 충분하죠. 왜? A 갔다가 B 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3번의 답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고 이걸로 시점과 종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야, 그럼 사실 빼기도 똑같아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얘들아. 빼기도 내가 지금 체크해보니까 결국엔 역벡터 가지면 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그냥 바로 합시다. 11번 문제를 해볼게요. 네. 자, AB 벡터라는 거는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했으면 좋겠대요. 왼쪽 아래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면 돼? 돌아가면 되겠죠? 요 방향 갔다가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번 답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 아래는 마이너스 A 벡터, 왼쪽으로 가는 벡터는 B 벡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뭐 B 빼기 A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역벡터도 벡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A2는 어때요? 준영아, A2는 결국엔 어떻게 가야 돼? A 벡터로 간다고? 네, 마이너스 A 벡터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A 벡터로 갔다가 그 다음은요? 네, 마이너스 B 벡터로 가니까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마지막 3번. 혜린아 어떻게 가야 돼? 3번 2D는 네, B 벡터 갔다가 마이너스 A 벡터 가시면 되겠죠. B 벡터에 마이너스 A 벡터. 근데 이걸 구하고 있었으면은 약간 무슨 소리 듣는 거야? 문제 푸실 때 미련하다라는 소리 듣게 되겠죠. 왜? 얘랑 얘는 똑같아요. 당연히 1번과 3번의 답은 같았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조금 더 써야 합니다. 가자. 자, 벡터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까지 했네. 얘들아 뭐 할 차례야? 그걸 아직 안 해요. 실수배부터 할 겁니다. 왜냐면 벡터라는 거는 실수가 아니잖아. 스칼라 값이 실수고 벡터는 또 다른 영역의 놈이잖아. 그치? 이들을 한번 곱해 보려고 해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만약에 A 벡터에 실수배를 해라 라고 하면 보통 실수 가장 많이 쓰는 문자가 뭐겠냐? 임의의 상수 K를 보통 많이 갖다 쓰죠. 그래서 K 곱하기 A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K가 얘들아 양수면 이 K 곱하기 A 벡터라는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일까? K 곱하기 A, 말이 꼬이네요. KA라고 할게요. KA는 A 벡터와 방향이 동일합니다. 양수 곱했으니까. 알겠죠? 대신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절대값 A 벡터가 되는 겁니다. A의 크기에다가 K배, 그러니까 늘린 거야, 화살표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지. A 벡터가 얘면은 2A 벡터는 2배 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뭐 2분의 1 벡터면 절반만 했을 거고. 방향은 똑같고 사이즈만 줄어들었다,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K가 음수면 어떤데? 방향이 반대. 네, K 곱하기 A 벡터는 A 벡터와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당연히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크기. 네, 마이너스 K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A 원래 크기에 마이너스 K배 됐다, 크기는. 됐지? K가 0이면 뭐겠냐? 네, K 곱하기 A 벡터는 0벡터가 될 겁니다. 사이즈가 아예 제로가 돼버릴 거니까. 0벡터는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사이즈가 0이면 무조건 0벡터입니다. 됐어? 여기 써도 되나? 자, 그럼 우리는 실수배라는 새로운 연산 법칙을 배웠으니까, 연산을 배웠으니까 그놈의 법칙, 연산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K와 L은 실수이고요.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야, 난 평면 벡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간 벡터도 동일하게 성립하는 거야. 이 식들은 지금 다. 알겠죠? 그래서 K, L이 실수고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첫 번째 1번.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쌤, 교환법칙 성립해요. 근데 이건 실수끼리의 교환법칙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굳이 안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K 곱하기 L A 벡터라는 놈이 있었다고 할게. 그럼 얘는 K 곱하기 L을 먼저 한 다음 벡터에 곱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합법칙.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연산 두 가지를 배웠거든, 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운 연산 어떤 거? 더하기. 오늘 배운 연산 뭐? 실수배. 연산 종류 몇 개? 2개. 드디어 등장했네. 뭐가? 분배 법칙. 자, 너희가 뭐 집합 때도 배웠고 예전에 어렸을 때도 배웠고 분배 법칙이라는 놈은 연산 2개가 있어야 정의가 되는 법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연산 2개를 배웠으니까 다음과 같은 분배 법칙을 언급할 수 있고 벡터도 분배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있으면 각각 K배 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K 더하기 L에다가 A 벡터가 곱해진 꼴. 얘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L 곱하기 A 벡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실수배에 대한 연산법칙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수배를 언급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 표기법은 동일합니다. A 벡터, B 벡터. 평행 표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슬래시 2개. 똑같이 쓰시면 돼요. 됐냐? 이게 무슨 말일까? 정의가? 방향이 같은데? 아니에요. 아쉽게도. 방향이 같거나 반대여도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두 벡터가 반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화살표를 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행한 게 맞잖아. 이해가 갈까? 그래서 같은 방향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인 두 벡터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 번에 표기하는 방법이 바로 뭐야? A 벡터는 K 곱하기 B 벡터다. 그래서 K는 0이 아닌 실수. 됐어? 이거를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A 벡터는 마이너스 3B 벡터다. 그럼 AB 벡터가 방향이 반대란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실수배행 관계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해석해야 돼, 알겠죠? 괜찮지? 진짜 괜찮아? 네. 자, 다음은 세 점이 한 직선에 위치할 조건이에요. 우리 원래 뭘로 했었냐? 세 점이 한 직선에 위치할 조건. 원래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다였었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릴게요. 편의상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세 점. 됐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 즉 방향성에 대한 얘기겠죠. 당연히 반대 방향 위에 거랑 연결된 내용이겠지. 평행이라는 조건이 써지니까. 그쵸?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도 마찬가지로 어때? 그냥 AB 벡터가 뭐 AC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되면 평행하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기 옆에 있는 AC 벡터가 돼도 되고요. BC 벡터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AC 벡터와 BC를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세 점 중 두 점씩 연결해서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 됐어요? 오케이? 다음은 또 벡터가 평행할 조건 했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했고 그 다음은 잘 봐. 조금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요번에는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해서 응용을 한번 써볼 거야. 응용인데. 자, 이제 요번엔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요. 이거 가정이야, 가정. 그리고 0 벡터 아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만약 얘들아 M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B 벡터, M과 N은 실수겠죠. 이걸 계산했더니 0 벡터가 나온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A, B는 0 벡터가 아니고요.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벡터에 M배 때리고 한 벡터에 N배 때려서 더했더니 0 벡터 됐대. 뭐야? MN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는 서로를 상쇄시킬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괜찮아요? 마찬가지 M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B 벡터가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와 같대. 그러려면 M과 N이 M-가 같아야 되고 N과 N-가 같아야 됩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절대 서로를 없앨 수 없겠죠. 방향이 무조건 조금은 남습니다. M과 N이 0이 아니라면. 그래서 평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빈 괜찮아? 갑자기 표정이 싫어지는 표정인데.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 볼게요. 네, 자 12번 가볼게요. 1번 하기 전에 육각형, 야 대충 그래도 그냥 알아서 다 봐라. A, B, C, D, E, F. 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왼쪽 아래 아니면 오른쪽 위. 그러니까 A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쵸? 가봅시다. 자, B5 벡터 해보래 얘들아.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B5 벡터는. 그러면
오른쪽 아래는 내가 없었으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B5벡터라는 놈은 뭐랑 같다? 내려갔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스무스. 자, 2번 뭐 해달래? A2를 해달래 얘들아. A2는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겠죠. 이해갈까? 그럼 내려가는 게 B벡터인데 그걸 두 번 했으니까 2B벡터라고 쓰시면 된다고 이제.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벡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간단해요, 간단.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2벡터는 어떻게 되냐? C2벡터. C에서 2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얘들아? 일단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는 못 가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갔다가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오른쪽 위로 가는 게 마이너스 A벡터, 그거 두 번이면 마이너스 2의 A벡터, 거기에 내려오기 B벡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마지막 2에서 B로 가래요. 2에서 B로 가려면 나는 이렇게는 못 가지 않냐? 이해 가죠? 이렇게 못 가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위로 갔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봐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위로 두 번 가시고요. 왼쪽 아래로 두 번 가시면 이 B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연장선 그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알겠지? 네, 자, 13, 14 하고 쉴 테니 빠르게 해봅시다. 자, 13번 A2를 표현하래요. 신현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생각해야 돼? A2는? B가 두 번. 아, 저기까지 내려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거야? 아, 오케이. 야, 우리는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얘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벡터와 B벡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지, 쟤를? 왜냐면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교훈이 있었잖아, 뭐. 이거 두 개 알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교훈. 얘를 표현하는 게 낫지. 요거 대각선 갖다 쓸 바에. 이라는 생각. 그래서, 야, 두 개 더하면 B벡터 돼야 돼요. 이해가요? 다시. A벡터랑 주황색 더하면 B벡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B-A가 되겠죠. 더해서 B벡터 돼야 되니까. 간단하게 생각. 이해가니? 오케이. 그럼 나는 A벡터랑 B-A벡터를 이용해서 A2를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반대로 갔다가 내려오자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A벡터에 B-A벡터 두 번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 3A벡터 플러스 2B벡터 라고도 쓸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알겠니? 괜찮을까? 오케이. 자, 14번은 CA 쉬우니까 바로 합시다. CA는 마이너스 B벡터 두 번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B벡터. 자, BA는 어때, 얘들아? BA는 이렇게 생긴 벡터죠, 그쵸? 얘는 얘랑 똑같죠?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이 노란색의 시점과 종점을 쳐다보면 얘들아, 얘는 이렇게 가는 거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B벡터 더하기 A벡터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두 개를 더한 A벡터 마이너스 3B벡터가 내가 원했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연산 좀 더 해볼게요. 네, 자, 5쪽 15번. 야, 그냥 우리가 아는 연산할 수 있다고 우리 아까 연산법칙 배운 거야, 알겠죠?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고 분배하고 똑같은 거 동류항끼리 더하시면 되는 거다. 알겠니? 그럼 몇 A냐 15의 1번 15A 더하기 몇 B냐 2B 쓰면 끝이에요. 벡터 표기 당연히 쓰시고. 자 2번은요 A 몇 개니 3A 벡터,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7B 벡터, 그리고 C는 더하기 8C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 가죠? 네. 자 16번도 똑같습니다. X는 하고 정리하라는 거거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굳이 내가 계산 안 해도 되지. 야 그러면 옆에 있는 18, 19번만 직접 해봅시다. 18번, 19번. 네, 뭐 앞에 답은 적어놨습니다, 얘들아. 야, 이게 서술형이 아닌 이상 그냥 위에 화살표 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자라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연립방 뭐 첫 번째 건 답만 써놨고요. 두 번째 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x 빼기 3y는 이렇게 된다 그냥 써버리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냐? 화살표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에 밑줄 칩시다.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에 밑줄 쳐놓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 풀듯이 풀라는 얘기야. 알겠죠? 서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 풀라는 내용이라고.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4m-3n은 1이면 된다고. 그 다음에 2m 더하기 3n은 2면 된다고. 요거 연립하라는 내용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m은 2분의 1, n은 3분의 1. 3분의 1? 오케이. 네 말 이해 가냐? 오케이. 자, 21번. 야, P 더하기 Q부터 씁시다. P 더하기 Q는 뭐냐? P 더하기 Q. 두 개 더하래, 얘들아. 3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맞을까?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R은 뭐니 얘들아? Q 마이너스 R은 1 마이너스 K의 A 벡터 그리고 플러스 3B 벡터. 얘들아 이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대? 평행해야 된대. 평행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실수배 관계여야 된다고. 위에 거에 뭔가를 곱해서 아래 거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그럼 우리 눈에는 얘만 보이시면 된다고. 얼마 곱해야 똑같아져요? 네, 마3 곱했을 때 똑같은 모양 나와야 된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A 벡터 더하기 3B 벡터랑 얘는 똑같아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1-K가 마이너스 9여야 되니까 K는 1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네. 자, 2, 3, 2, 4. 두 문제 풀게요. 2, 3, 2, 4. 네. 자, 23번은 답이 얼마 나와야 돼요? 23번은 1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정리해놨어. 답은 1 나오시면 맞고요. 자, 24번은 적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됐어? 실수배를 할 때 한쪽에다 하는 게 아니야. 맞지? 잘 썼지 나. 됐죠? 실수배는 그냥 위아래 아무거나 똑같은 모양만 만들어내시면 돼요. 위에 거에 얼마 곱할래? 위에 거에 얼마 곱할래? 마륙을 곱하고 여기다 7 곱하면 되지 않겠냐? 뭐 굳이 분수를 곱하려고 해 한쪽에다가?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뭘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42A로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 그럼 나머지 놈도 똑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곱해서 18 더하기 6K가 7K 더하기 14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4라는 값이 나오고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굳이 분수로 이상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넘어갔어. 자,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도 방금 전에 문제 푼 거랑 똑같이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OA, OB, OC가 각각 다 나와 있어, 얘들아. OA, 2A 더하기 B. OB는 A-B.
OC는 4A 더하기 MB. 야, O라는 놈은 한 직선 위에 있는 놈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AB나 AC 이런 모양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럼 뭘로? 얘를 이용해서 우리 AB를 만들어낼 수 있겠니? AB 벡터 어떻게 되죠? 얘들아, OA가 주어졌고 OB가 주어졌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AB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서 출발이잖아, 그치? 흰색만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돌아가란 얘기겠죠? 이 AB라는 놈은 뭐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A에 더하기 5B 하면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AB라는 놈은 뭐라고? 마이너스 5A에 5B를 더한 거다. 됐어? 네. 그러면 위에 거 마이너스 붙이고 아래 거랑 더하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괜찮니?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로 BC나 CB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만들어 볼래? 지안아. BC 만들까? CB 만들까? BC. 오케이. 그럼 BC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얘들아. BC면 B에서 O를 갔다가 O에서 C를 가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B에서 O라는 거는 OB의 역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써버리시면 된다고. 내 말 이해 갈까? 네. 자, 그러면 OB에 마이너스 붙이고 아래 거랑 더하시면 3A 더하기 M 더하기 1 B. 괜찮습니까? 됐니?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평행해야 된다. 평행해야 되려면 실수배다 A를 봤을 때 마이너스 3이 곱해졌다. 괜찮아요? 그래서 B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같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2627 가봅시다. 네, 자, 26번은 식이 그냥 나와 있죠, 얘들아? 위에 거에 얼마 곱해서 아래 거랑 똑같이 생겨야 되니? 마3 곱해서 똑같이 생겨야 된다. M 더하기 1이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 M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이어야 된다. 27번은 방금 쌤이 푼 거랑 똑같이 풀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혹시 못 푸신 분은 따로 질문하시고요. 답은 얼마 나와야 되니? 네, 마이너스 2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념 써야 합니다. 징그럽죠? 벡터 처음 배워서 그래요. 개념 노트 펴주세요.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벡터를 좌표로 표현을 할 건데 그 표현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조금 먼저 정의 좀 하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좌표라는 게 결국엔 뭐야, 얘들아? 좌표? 좌표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데카르트. 뭐 일화가 있죠. 어떤 걸 이용해서 좌표계를 만들었다고 해? 파리, 그치? 뭐였는데 원래? 그 일화까진 몰라? 파리까지만 아는 거야? 군인이었죠. 의무병이었죠. 의무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카르트가 의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있었는데 천장 뭐 보다가 파리가 움직였는데 뭐 그렇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사실. 아무튼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좌표라는 놈의 특징이란 말이야. 위치를 설명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벡터의 이름이 바로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라는 놈은 일단은 내가 좌표,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를 얘기하고 싶거든. 다 비교하고 싶은 거야, 여러 벡터들을. 그러면 시점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 그래서 시점을 5로 통일할 거야. 시점을 5라는 곳으로 통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점 A의 위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설명할 거야. 뭘로 설명할 거냐면 OA 벡터로 설명할 거야. 이게 위치 벡터가 하는 일이에요. 원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벡터를 이용하시면. 내 말 이해 갈까? 그래서 A의 위치 벡터, 앞으로 A의 위치 벡터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서부터를 따지는 거라고? 원점 5로부터 따지는 거야. 그 다음 B의 위치 벡터를 물어본다면 OB 벡터를 얘기하는 거지. 괜찮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얘를 A 벡터, 스몰 B 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그냥 AB 벡터는 뭘 의미한다?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동일합니다. 결론은 위치 벡터라는 놈은 뭐라고? 시점을 뭘로 통일시키는 거라고? 시점을 뭘로? 원점 5로 통일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위치 벡터가 하는 일은. 안 꺼졌지? 됐냐? 그래서 얘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제부터 좌표계로 들어온 거야. 쉽게 말해서. 성분은 아직 표기는 안 했지만. 됐어? 얘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내분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물론 나는 외분점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 됐어? 야, 그래서 봐봐. 내가 기준점을 하나 일단 잡아야 돼요. O라는 점이 존재해. 그런 다음에 A라는 점이 한 요 정도에 떠 있어. 요게 OA 벡터겠죠. B라는 점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OB 벡터를 의미하는 선이 되겠죠. 화살표. 편의상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때 선분 AB에 뭐가 존재하겠니? M 대 N 내분점이라는 놈은 항상 존재할 수 있겠죠. M과 N이 양수라면.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내가 결국에 궁금한 거는 P의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 좌표. 그럼 P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지금 위치 벡터라며. 결론 얘를 표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P 벡터라고 할게요. 소문자. 그럼 과연 이 P 벡터는 뭐라고 설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MB 벡터, NA 벡터. 내분점 공식 갖다 쓰면 돼요. 이게 뭐라고? A, B의 M 대 N 내분점 P의 위치 벡터입니다. 그 위치 벡터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이 내분점 공식 갖다가 쓰시면 돼요. 기억나냐 이거? 이 식을 어떻게 쓰는 거지 얘들아? 내분점 공식? 일단 비율을 더하고 M은 누구랑 곱하고 내항끼리 곱하고 B의 성분과 곱하고 A의 성분과 곱해서 더하라 였었습니다. 됐니? 야, 그러면 외분점이라는 놈은 뭐였죠?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외분점은 뭘로만 바꾸면 되는 거였냐? 네, 빼기로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Q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게 외분점, 그냥 깨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풀 문제들이 예전 문제들이 좀 있어서 외분점이 섞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외분점입니다, 얘가. 외분점의 위치 벡터. 내가 풀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됐죠? 네. 야, 그러면 내분점 나왔으면 그 다음 나올 거 뭐야? 중점은 뭐 재미없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럼 나올 거는? 무게중심이겠죠. 무게중심. 무게중심. 됐니? 자, 무게중심은 또 뭐 기준 원점이 하나 있고 얘들아, 만약에 세 삼각형의 점 A, B, C라는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
그럼 각각 A 벡터가 있을 거고 B 벡터도 있을 거고 C 벡터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때 내가 요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무게중심 G라는 놈이 존재할 거고 이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가 궁금한 것이겠죠. 근데 내분점 공식이 똑같다라고 했으니 G 벡터라는 놈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겠니? 3분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직접 이거 성분 가지고도 계산할 건데 똑같아요. 결국은 좌표 평면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과. 됐죠? 그래서 이제 벡터가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게 연결되면서 좌표로. 괜찮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조금 확장할 거예요. 너희가 도형 파트, 그래프 파트에서 가장 좋아했던 유형이 어떤 유형이야?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우리는 OP 벡터라는, 그러니까 점 P의 자취인 거야. OP 벡터라는 말은 P를 나타내는 표현, 또 다른 표현인 거야, 쉽게 말해서. P의 자취를 찾아볼 건데, 요 놈은 M 곱하기 5A 더하기 N 곱하기 5B 꼴 2야. 이걸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해보려고 해요. 괜찮을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M과 N이 모두 1 이상이며 그냥 한 번에 쓸게 얘들아 그냥. 그리고 M 더하기 N이 1이라는 숫자로 딱 떨어진다면 얘는 뭘 의미할까? P의 자취는 P는 선분 A의 B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요. 얘들아 봐봐. 5A 앞에 곱해진 숫자와 5B 앞에 곱해진 숫자가 더해서 1이라는 소리는 이런 모양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입니다. 내분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다면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은 요 라인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점 P의 자취가 될 거라고.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어느 점이 될지 결정이 될 거라고. 더해서 1이면 얘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P가 요 점에 위치할 수 있어. 언제? M이 1이고 N이 0이면 P는 여기에 위치할 거예요. M이 1이고 N이 0이면 OP는 OA와 같다니까 점 P와 점 A는 동일할 거라고. 됐죠? 그럼 반대로 이 아래쪽에 위치하려면 어때야 돼 얘들아? M이 0이고 N이라는 놈이 1이라면 이 점에 위치하는 꼴이 되겠지. 그럼 N과 N이 그 사이 숫자라면 요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P는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요게 점 P의 자취. 괜찮아? 야, 그럼 방금 걸 응용하면 두 번째 M과 N이 똑같이 0과 1 사이인데 요번에 M 더하기 N이 1보다 작대. 뭐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합시다. 괜찮을까? 그럼 요번에 어떻다는 얘기죠 얘들아? 네, 맞습니다. 얘는 P는 삼각형 OAB와 그 내부가 될 겁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2번 케이스. 요 2번 케이스가 되는 게 바로 요 안쪽이거나 선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M 더하기 N이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전체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 안쪽에 점 P가 위치하게 돼요.
딱 1일 때가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에요. m 더하기 n이. 근데 m 더하기 n이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요 안쪽에 위치하게 될 거라고. 민규 괜찮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 만약에 둘 다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야, 요거 3분의 1만큼만 가고, 얘 OA 모양도 3분의 1만큼만 따라갈게. 그럼 점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이 될 거라고. 알겠어? 합이 1보다 작으면 어떻다? 이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이 안쪽에. 괜찮을까? 살아있니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 3번. 야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위에는 지워도 되니 얘들아 혹시? 저 위에는 다 썼지? 원래 여기까지 딱 쓰면 이쁜데 니네는 거기 노트 아래쪽에 쓰세요. 알겠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 으아. 자 얘도 지워도 괜찮겠지? 다 썼겠지? 3번. 자, 요번엔 0과 1 사이에 mn이 있고 그리고 없어 조건이. 그럼 어떻게 될까? p는 뭐가 될까 얘들아? 평행사변형 and 내부가 됩니다. 그 내부에 위치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OA가 있고 OB가 있을 때 그냥 우리 아무 말 없이 요 식인데 m과 n이 0과 1 사이라고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두 놈을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여기 내부와 그 경계선의 점피는 다 위치할 수 있어. 특히 요놈 P가 여기 쓰려면 얘들아 어떠면 되죠? M도 1이고 N도 1인 상황이 거야. P가 저 끝점에 위치하려면. 그쵸? P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얘는 어느 상황이지 얘들아? P가 여기에 위치하려면 M도 0이고 N도 0이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만약에 m도 2분의 1이고 n도 2분의 1이면 p는 어디 있는 거야? 2분의 1 가고 2분의 1 가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여기야. 여기. 절반. 여기가 뭐라고? 딱 중점이 뭐라고? m이 2분의 1이고 n도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m과 n 값을 조절함으로써 저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점피네. 괜찮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은 얘는 안 써도 돼 얘들아. 알겠죠? 만약에 m은 2이고 n이 3이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겠니? 현재 OA가 이렇게 생겼고 OB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n이 0부터 2 사이가 가능하고 n은 0부터 3 사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점 P의 자체는 얘들아 OA는 2배 늘린 것까지 OB는 3배 늘린 것까지 요 안에 다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확장도 가능하다. 네, 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제 문제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28번 가봅시다. 다 됐냐? 해도 되냐? 오케이. 혜리 우는 거 아니지? 괜찮아? 눈이 반쯤 감겨 보였다고 꼬집어. 아, 힘들어서야. 졸린 거랑 차이가. 아, 졸리지 않는데 힘들어서. 오케이. 자, 28번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얘들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OA 벡터는 A 벡터, OB 벡터는 B 벡터,
O C벡터는 C벡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줄이. 그렇다면 AB 벡터는 다시 뭐라고 얘들아? AB 벡터는 이제 외워. 잘 들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돼요. 알겠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뒤 빼기 앞. 뒤에 거의 위치 벡터에서 앞에 거의 위치 벡터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B 빼기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C라는 놈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뒤에 거, 앞에 거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C-B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마지막 CA 벡터는 OA에서 OC 뺀 거야. 라고 하시면 편하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이해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답 얼마 나와?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0. 네, 0 나오셔야 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는 방법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계산은 생략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9번. 또 자꾸 아까 누가 침 뱉네, 아까부터. 자, 요번엔 OB, OA가 A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PQ, P는 뭐래, 얘들아? P는 어디래? OA의 중점. 그렇다면 OP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뭐 2분의 1 A 벡터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어디에 있는 놈이래? AB의 1대2 내분점이죠. 그쵸? 순서 중요하지. A 쪽이 1이다. 1대2여야 되는 거 맞냐? 괜찮니? 그래서 Q의 위치 벡터는 뭐라고 써야 되냐, 요거. 3분의 1대2다. 곱할 때는 뭐 해야 돼? 1은 반대편 B랑 곱하고 2는 반대편 A랑 곱해지는 거니까 2A 벡터 더하기 1B 벡터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뭐 구하래? 예, PQ 벡터는 또 뭔데 얘들아? 내가 위치 벡터 두 개만 알고 있으니까 PQ 벡터를 구하라고 했다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냐? 그래서 OQ 벡터는 뭔데? 3분의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거기에서 OP 벡터 2분의 A 벡터를 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6분의 얼마? 6분의 4에서 6분의 3 빼니까 6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1 B 벡터라고 적어주셔야겠네요. 됐습니까? 답은 2분의 1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의 개념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제부터. 화이팅! 자, 오른쪽에 30번은 패스. 아닌가? 해야 되나? 아니야, 단순 계산 니네가 하세요. 31번 풀어봅시다. 네, 뭐 어떻게 표현했니, 얘들아? A 벡터, B 벡터. 오, 의문 현답이네요. 일단 뭐 찾았어야 돼요, 얘들아? OM 찾았어야 되네요. OM은 뭐죠? 2분의 아, OM을 찾을 필요가 없나요? 찾아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31번에 삼각형, 오케이. BOA. 근데 그 중점에 점 M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OM이라는 요 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2분의 약간 스몰 a 스몰 b로 쓸게. 2분의 b 벡터가 되겠죠, 얘는. 그런 다음에 얘는 a 벡터가 될 거고요. 됐니? 그래서 AM의 2대 3 내분점 얘기하고 있네요. 2대 3. 됐죠? 그래서 요놈의 점 N이라고 했을 때 ON은 3분의 자 2는 저놈이랑 곱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2 왜 3분의일까? 5분의
2 곱하기 2분의 b벡터 3 곱하기 a 벡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m 더하기 n은 얼마 나온다? x 더하기 y는 얼마 나온다? 미안해요. 커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5분의 4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니? 야, 그러면 좀 복잡한 거를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32는 외분점이 나와서 안 될 것 같고 33번을 너희가 직접 해봅시다. 네. 자, 우선은 점 Q를 찾아, 뭐 얘는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OP 벡터 뭐니 얘들아? OP 벡터? 네, 3분의 A만 쓸게요. 화살표 안 쓸게. 그 다음에 OB는 말 그대로 그냥 B 벡터였던 거죠. B. 쓸까요? 헷갈리겠네. 됐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뭘 찾을 수 있지? OQ의 위치 벡터, Q의 위치 벡터를 찾을 수 있죠. OQ. 됐어요? 왜? 몇 대 몇이니까 1대2 내분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OQ라는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된다? 1대2니까 3분의 1은 누구랑 곱하고? 3분의 A랑 곱해지고요. 더하기 2는 B랑 곱해서 2B 벡터가 될 겁니다. 됐니? 마지막에 대입할 생각하고 얘는 일단 Q 벡터라고 쓸게요. 됐어? 아닌가? 그냥 바로 하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구할 거는 OR이잖아. 맞아. 얘는 어떤데? AQ의 중점이니까 요 벡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냥 2분의 A 벡터 더하기 Q 벡터라고 쓰면 되겠죠. 중점. 됐니? 그래서 얼마? 2분의 A 벡터에다가 2분의 Q 벡터 저거의 절반 갖다 쓰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18분의 A 벡터 더하기 3분의 B 벡터가 될 것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18분의 10 나오시니까 9분의 5 A 벡터랑 3분의 1 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셔야겠네요. 답은 얼마? 네, 9분의 8 요까지 하겠습니다.